네, 서동수의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 종증권 서동수 대리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서동수 대리와 어떤 내용들 얘기를 나눠볼지 저희가 이슈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는 달러가 갈 수 있는 곳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네, 자 전체적으로 이제 달러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FOMC 이후에 금리 인상은 됐고 여기서 이제 달러 강세로 계속 가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만 글쎄요, 지금 결국 이제 유가와 함께 좀 어떤 흐름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좀 흘러가고 있습니까? 많은 미디어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달러가 지금 앞으로 굉장히 강세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식으로 이제 광고를 한다거나 매체에서 진짜 엄청나게 많이 다루고 있죠. 네. 뉴스에 팔라는 얘기를 아실 겁니다. 역사적으로 달러가 지금 굉장히 높은 수준에 계속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사실과 지난 2014년 이래로 상당히 높은 수준의 달러 레벨을 지키고 있다라는 측면은 누구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달러가 앞으로 진짜 강세가 진행이 될 수 있느냐, 이거를 우리가 왜 잘 알아야 하냐면 달러에 대한 선호도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반대에 있는 이머징 시장 자산들의 선호도를 반대로 나타낼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쉽게 얘기하자면 달러가 선호가 되는 시장에서는 이머징 자산들이 선호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측면을 생각해 봤을 때 달러의 움직임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중장기적으로 달러의 가치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 예상을 하는 노르웨이의 무슨 이제 가장 큰 은행에서 이런 좀 전망을 했다고 해서 이 기사를 좀 전하고자 합니다. 네, 달러 그러니까 올해였었죠. 올해 상반기부터 지금까지 상당히 또 강세를 이어오면서 신흥국 증시에 타격을 입혔던 요인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서 추가 강세를 이어갈 수 있느냐, 이 항방에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잖아요. 네. 금리 인상은 단행이 됐고 불가피하게 달러 강세가 진행이 될 건데 그 속도라든지 인상 폭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또 관심이 많은데 여기에서는 대리님은 과연 여기에서 거의 변곡점에 다다른 달러 강세가 추가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좀 반박의 의견을 가져오신 것 같은데 좀 자세한 이야기를 먼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네. 블룸버그에 따르면 노르웨이의 이제 가장 큰 은행이라고 합니다. DNB에서 이제 2016 자산운용 전망을 했는데요. 이제 결론적으로 달러 상승이 상당히 좀 제한적이다. 달러 자산을 좀 축소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반대로 이머징 코모디티 이런 자산 관련해서는 좀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상당히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유라고 한 이유는 그 그림을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면 블룸버그 달러 스팟 이 그림을 보시면 2014년도 1월 이래로 지금까지 굉장히 우상향하고 있는 달러의 가치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약 한 23개월 동안 23%, 23개월 동안 23%, 그러니까 한 1개월에 1%씩 오르는 수준이네요. 그렇네요. 예, 어쨌든. 예.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올라 있는데 역사적으로 사실 금리가 계속 이렇게 내려가다가 이제 피크를 찍었을 때에는 금리를 인상하기 직전까지 달러의 가치를 항상 역사적으로 고점을 찍었었던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네. 이번에도 약간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들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달러가 역사적으로 이제 미국의 이제 그 GDP 그로스 자체가 성장률 자체가 상당히 좀 상대적으로 높다거나 그래야 기업들의 실적들이 계속 좋아지고 있다거나 이러한 측면들이 지속이 됐을 때까지는 달러의 상승이 계속 이뤄질 수 있다. 지금 미국의 성장률이 높다 낮다 이거 왈부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과연 더욱더 미국의 GDP 성장률이 더욱더 크게 진행이 될 수 있느냐,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이 좀 더 좋아질 수 있느냐, 이런 강달러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러한 측면에서는 약간 좀 상대적으로 매력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익이 좋아지고 성장률이 좋아야지만 달러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반면에 반대로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인다. 이 상태에서 금리를 상승을 하게 되면 조달 비용이 좀 더 늘어나고 네. 이 강달러 환경이 결국에는 기업들의 실적들을 조금씩 깎아먹고 네. 전의 성장률보다 조금 성장률이 둔화되는 시점,
이렇게 되면 달러가 강세가 되기가 상당히 쉽지 않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결국 이제 뭐 금리가 추가로 이제 인상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다음이 이제 달러에 대한 어떤 흐름에 대한 척도가 될 텐데 이런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당분간은 좀 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내다보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 뭐 결론적으로 뭐 내년 3월 정도에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이제 서베이가 뭐 매체를 통해서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네. 그게 3개월 만에 금리 상승이 예측이 된다는 측면이 상대적으로 금리 인상기에 있어서 이게 빠르게 금리를 인상시킨다고 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는 뭐 달러의 추가 강세는 그렇게 속도가 강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이머징 증시로서 다시 한번 글로벌 시장에 눈이 돌아갈 것이다라고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요인인가요? 예, 뭐 결론적으로는 이 기사는 그러한 방향성을 좀 보여주는 기사고요. 속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의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얼마만큼 빨리 달성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속도는 정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그러면 자산의 움직임과 더불어서 파급력 전략으로 이어가 본다면 좀 결론을 내주실까요? 예, 종합적으로 뭐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네. 금리 인상 속도가 예전에 우리가 9월 달에 전망을 했었던 때보다 12월 전망치 자체가 조금 더 완만하게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측면들은 결론적으로 이머징 시장에 따라 선호도를 약간 높여주고 결론적으로 한국 증시가 좀 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 경기에 대한 자신감,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달성이 돼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줄 때 금리는 추가적으로 이제 금리가 인상을 할 터인데 사실 이런 것들이 아직은 좀 불투명하다라는 얘기죠.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빠르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냐? 뭐 내년 1월에 바로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달성하면서 우리가 추가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측면, 지금 연준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굉장히 그래주얼, 서서히 점진적으로 우리가 상승을 시키다라는 의지를 계속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금리가 빠르게 인상이 되면서 달러 가치가 빠르게 올라간다는 것 자체 이런 모멘텀 상당히 좀 불투명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방향성 자체는 달러는 이렇게 엄청나게 여기서부터 강해지기는 어렵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반대로 통화 정책이 미국과 다른 이제 대부분의 국가들, 뭐 원자재를 수출하는 베이스로 가져가는 그런 국가들, 경제 구조를 가진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금리를 인상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워낙 경제 구조 자체가 취약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대부분 오징어가 안 좋은 나라가 아닌 정상적인 수준의 나라들은 이제 달러 대비해서 이제 그 미국 통화 정책 대비해서 상당히 이제 좋아질 지금 말을 하다 보니까 워낙 이제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그렇죠. 어쨌든 우리나라 같이 경제 구조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튼튼한 구조든 금리를 인하시키고 통화를 완화를 시키면서요. 결론적으로 이게 달러가 조금 강해지고 우리 이머징 자산이 계속 약해지는 거 아니냐.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그냥 속도만을 좀 조절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달러도 결국에는 전 가치가 여기서 좀 지키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이머징 자산은 밑에서 올라오는데 속도 자체가 이 통화 정책의 차이 때문에 조금 느리게 나타날 것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전체적으로 뭐 달러에 대해서 뭐 여러 외신에서 계속해서 좀 달러는 강세로 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동수 대리 관점은 조금 달랐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오를 만큼 지금 많이 고점까지 와 있고 앞으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가 뭐 계속해서 좀 박차가 가해지지 않는 한은 당분간 좀 이런 상승세가 이제 주춤해지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또 이머징 자산 같은 경우도 속도는 이제 천천히 올라오겠지만 결국은 이제 올라올 것이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주셨습니다. 네, 달러와 함께 내년도 또 주목이 되는 하나의 요인 두 번째 이슈로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는 차이나 리스크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중국에서는 뭐 경제 지표 뭐 예상보다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베이지북에서는 또 그렇지 못한 모습으로 4분기에 대해 상당히 좀 심각하게 다뤘습니다. 여기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 외신에 따르면 우리 이제 아시아 시장에 최근에 이제 8월 달에 큰 붕괴가 있었을 때 금리 인상이라는 그런 그 부분들보다는
위안화의 3번에 걸친 이제 그 위안화 평가절하가 상당히 좀 큰 충격으로 다가왔었거든요. 최근 들어서 위안화가 계속 좀 안 좋아지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약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2016년도에 중국 관련해서 모니터링이 좀 필요한 4가지 주안점에 대한 기사가 있어서 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PBOC에서 최근 또 성장률을 낮춰잡기도 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자세하게 좀 살펴주시죠. 예, CNN 머니 따르면 4가지 제가 빠르게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는 중국의 GDP 성장률입니다. 내년 우리 GDP 성장률 중국이 6.5% 정도 달성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의미가 서비스업 자체가 한 48%, 제조업 43% 대비해서 상당히 높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중국이 집중하고 있는 서비스업이 과연 경제 성장률을 6.5%를 지키는데 큰 일조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여부들이 좀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추가 금리 인하 여부. 수차례 기준금리하고 진율 인하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좀 중요하게 봐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증시 변동성. 우리가 이 변동성 때문에 한국 증시에 상당히 큰 변동성을 많이 겪었습니다. 네네. 내년에 이제 뭐 서킷 브레이커가 시작이 되는데요. 뭐 너무 큰 변동성이 있으면 증시를 한 5분 정도 멈추는 이런 제도를 도입을 하게 되는데 이런 변동성을 어떻게 잡아가는지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 맨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위안화의 추가 절하 부분입니다. 네. SDR에 편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2016년에는 달러당 7.5위안 정도까지 지금 6.5위안이거든요. 여기서 추가로 한 16% 추가가 하락이 좀 가능하다라는 건데 여기서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자, 이렇게 추가 하락 가능성에 대해서 앞으로 좀 파급력은 어떻게 이어질까요?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지금 위안화 같은 경우는 달러 대비해서 가격 자체가 지금 6.5위안 정도 됩니다. 4년 5개월 내 가장 최고치. 그러니까 위안화 가치가 가장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들. 8월에 그렇게 안 좋았던 것을 생각을 해봤을 때 위기감이 상당히 좀 고조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시장에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 다달이 얼마만큼 그 위안화가 가치가 떨어졌느냐. 8월 달에 상당히 좀 많이 떨어졌던 것들이 우리 시장에 타격을 줬었는데 최근 2달간 상당히 좀 많이 떨어지고 있다. 연간으로 5.8% 절하가 돼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우리가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이게 환율은 항상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마지막 그림을 보시면 오히려 캐나다 달러라든가 호주 달러 그리고 뭐 한국 원에 대해서 대비해서는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달러 대비해서 원화나 뭐 캐나다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것보다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강하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땐 위안화의 가치 하락이 그렇게 좀 위협적으로 보이지는 않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2004년 5개월 만에 지금 최저치로 지금 달러 대비가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년 한 7.5위안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가 약세가 계속 진행이 된다고 하면 증시에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모니터링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중국 관련 이슈도 결국에는 외환시장에 포커스를 두고 초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안화의 약세 속도가 어느 정도로 시장의 공격적인 요소로 작용할지는 꾸준히 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내려드렸으니까요. 이 달러 추이와 함께 위안화 환율 속도도 체크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서동수 대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